자, 이 앞서 다시 한번 좀 좋은 예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가지 않도록 만든 사례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갈 때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속도는 한 48, 5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다시 가속해서 최대 속도 99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너를 돌 때 살짝 어, 거의 나가지 않고 이제 코너를 잘 따라서 돌고 있고요. 속도 한 70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너로 이제 가고 있고요. 거의 99 이 상태에서 속도 확 줄이고 이제 거의 안 나가죠. 네. 한 60 정도까지 속도가 60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잘 하시면은 차가 바깥으로 얼마만큼 안 나가게 조절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보다 거의 나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빠르게 제어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빠르게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어 값들을 높이는 겁니다. P나 D 쪽에 개인 값들, 그 배수들을 높여주면은 조금 더 과격하게 팍팍 틀게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빨리빨리 빼게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 와이프가 운전할 때, 어우씨, 이거 이기는 키니까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져. 그래서, 댐핑이라 그래. 디컨트롤이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를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뺀다라는 거는 뭔가 부하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눌리거나 잡아당겨지면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이게 복구가 되기 때문에 스프링은 항상 이렇게 띠용 하고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면은 원래는 이제 마찰이 없다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프링이 흔들리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도 핸들을 꺾고 나서 차량이 좌우로 요동을 치잖아요. 그 가운데 값을 쫓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다음에 레인을, 차선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피 컨트롤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건데, 그 흔들림을 빨리 디 컨트롤을 써서 흔들림을 빨리 에너지를 빼버리면 빠르게 가운데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컨트롤에 대한 지식들을 여기 이 예제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상태를 가지고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 이제 노이즈와 스피드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위해서 다시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 이후 버전을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다루는 2번부터의 예제하고 파일들, 리소스 파일들이 수정 버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6월 4일 이후 버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이 앞서의 예제까지 보시면 L7 예제까지 보시면은요 어떠한 형태의 노이즈도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차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 차가 비틀비틀 하는 것들은 컨트롤을 걸어주고 있어서 그렇고요. 다이나믹스 관련된 것들, 동력학적인 요소들이 코너링을 할 때는 코너링을 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생기긴 하지만 물리적인 다이나믹스는 이 안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스까지 넣게 되면 이제 차가 사실은 이렇게 턴을 할 때 삑 하고서 회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가 꽁지가 뒤로 밀리는 슬립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볼 때마다 항상 해보고 싶어하는 이제 드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 이니셜 D 만화에서 아주 드리프트 여러분들은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니셜 D 만화에서 드리프트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드리프트를 많이 하게 되면 타이어만 닳고요. 그리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장점이 없어서 요새는 많은
그 레이싱 하는 애들이 많이 쓰는 전략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와 같이 꺾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를 하면 이제 밀리는 거죠. 한마디로 찍 하고 바깥쪽으로 밀리는 건데 여기에서 빨리 턴해서 이렇게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해서 코너를 도는 방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이즈가 있는 경우는 과연 뭐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uncertaint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certain, 이거 확실함, 뭔가 어떤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uncertai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불확실함, 한국말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바닥 운전, 이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당연히 이제 완벽한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평평하지도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들이 아스팔트가 어디에는 살짝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뭔가에 기름이 떨어져서 또는 물이 묻어서 물만 묻어도 이 부분의 마찰 계수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흙이라던가 모래, 물, 그리고 또는 겨울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죠.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불규칙적으로 불확실하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진동도 생기고요. 뭔가 살짝 밀리는 현상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밀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찰하고 관련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마찰하고 관련되는 거 차가 있고 노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바퀴에 타이어가 있죠. 고무 타이어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고 얘네 두 가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마찰 계수들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범프, 약간 둔턱들이 있으면 둔턱에서는 지면하고 타이어하고는 점 접촉이 아니라 타이어가 살짝 이렇게 찌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 접촉을 하는 상태인데 둔턱이 있게 되면 또 이때는 뭔가 마찰 계수가 다 바뀌겠죠. 둔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계단이 있다면 여기를 살짝 지나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가 3차원이기 때문에 라인, 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면에서는 타이어가 찌그러져 가지고 면 접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라인 형태의 접촉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자동차 바퀴에 타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냐도 뭐 마찰 계수를 높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면이 어떤 상태인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뭔가 얼음이 얼어 있거나 물이 젖어 있는 상태이면 그리고 또 특히나 물이 처음에 젖었을 때하고 물이 온팡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젖은 경우랑 마찰 계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끔찍한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좋은 슬립이라고 하는 밀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슬립은 뭐냐? 찌 미끄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고정이 딱 여기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참 어렵네요. 손톱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꾹 누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밀려가지고 이 손이 여기까지 쭉 밀리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떼미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좋겠고 뭐 유리 위에다 내가 손을 살짝 대고 있었는데 쭉 하고 밀리는 것들 밀리는 현상들 마찰력이 지지를 하지 못해서 밀리는 현상을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주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에서는 슬립 현상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요. 이 슬립은 안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언서튼티 때문에 슬립이 있는 것들을 가정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디터민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마진, 약간 여유를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드리프트, 뭔가 브레이크 찍 걸려가지고 드리프트 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찍찍 밀리는 면서 그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타이어 고무를 태워서 자국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이 밀리는 슬립 현상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토사들이 내려와서 길에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래가 있으니 접촉면이 되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어가 찌부러져 있으면은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뭔가 마찰 개수가 높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릴 때인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마찰 면적은 마찰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면적은 마찰 개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싶은데 모래 알갱이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 정도의 접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면이 적어지니까 마찰 개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는 차량이 슬립 패턴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논문에 있는 거를 잘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트레드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가 완벽한 구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뭔가 튀어나오고 들어간 오목볼록한 데가 있어요. 이 트레드 마크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달았는가 웨어링 달달한 표시가 되겠고요.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마찰 개수, 그다음에 가로축은 트레드가 얼마만큼 달았는가. 많이 달게 되면 마찰 개수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마철이 되면은 타이어 가세요라고 하고 또는 겨울이 되면 타이어를 빨리 가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타이어들을 빨리 갈아서 빗길에 밀리지 마라 또는 눈길에 밀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여기서 얘기를 드렸고 수식으로 조금 이 부분을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퀴가 달려있는 시스템은 무조건 이 슬립이라고 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슬립과 롤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퀴가 돌아가면 완벽하게 여기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 굴러간다. 롤링, 노래도 있죠. 네. 요새 유행했던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거꾸로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든 간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더 많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구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당구를 그냥 정다마를 치시면은 처음에 살짝 미끄러지다가 롤이 되면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에 뭐 오시, 식기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타점을 다르게 쳐주시면은 이 녀석들이 밀리면서 슬립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슬립이 다 풀리고 나면 롤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이 뒤로 온다거나 또는 공이 앞으로 밀고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롤링과 슬립, 롤리 노래가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롤과 슬립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슬립은 굴러가는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탱크 캐터필러 돌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일부 슬립들이 벌어지겠고요. 기어도 슬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어처럼 딱딱 이빨이 맞는 것 같지만 기어는 슬립이 있기 때문에 기어 이빨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꽉 끼어서 돌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는 롤과 슬립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기차를 생각해 보셔도 쇠로 된 철로 위에 쇠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슬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고 쇠가 두 개가 맞닿
들여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차는 사실 생각보다 슬립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조금 어려운 얘기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역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식 다 배우지는 않고 조금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차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하는 중인데요. 그러면 공률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중심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를 중심이라고 할 때 이 반지름 방향을 R축, 반지름 방향이니까 R이라고 한번 불러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축에 대해서 직각인 부분을 각도 방향, 세타 방향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이 R 방향이 되겠고, 직각인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각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세타 방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와 R 방향으로 두 가지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면 이 곡선 주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지금 보시면요. 이쪽을 R 방향, 이쪽을 세타 방향이라고 했을 때 R 방향으로는 이런 수식이 등장을 하고요. 세타 방향으로는 이와 같은 수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미분하는 기호들, 점이 하나가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dt분의 d 세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세타 도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r2닷은 두 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dt 제곱분의 두 번 미분을 그대로 써보면 dt분의 d, dt분의 d, r인 겁니다. 그래서 dt가 두 개 있으니까 dt 제곱이고요. dt하고 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d가 두 개가 곱해지니까 d 제곱 r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공학수학 기초 제가 가르칠 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배워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 미분한 거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점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LKA 레인 키핑 하는 방법들 보조 시스템들 보시면은 차가 밀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가운데 라인을 정확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가속도 AR R 방향의 가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요 사이를 따라가고 있을 때는 AR은 0인 겁니다. 가속이 되지 않고 있죠.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라인을 쫓아가니까 AR이 0이 되는 거고요. AR이 0이 되면은 이거 잘못 얘기했네. AR은 R2 닷 빼기 R 세타 도트의 제곱인데 R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따라가면 이 뒤에 R은 계속해서 일정하니까 회전 반경이 있으면은 R이 일정하니까 R을 한 번 미분해도 0이 나오는데 두 번 미분하면 그냥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 0이 되면 바로 반지름 방향으로는 어떤 가속도가 걸리는가 R 세타 도트 제곱이 걸리겠고요. 세타 도트는 각도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속도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V는 V 더하기 AT 이런 수식을 자동차 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각도에 대해서도 각속도 오메가가 들어가면 세타 도트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요. 오메가는 각속도를 뜻하니까 회전을 할 때 반지름이 R이고 오메가로 각속도를 갖고 회전하면 이때 나오는 이 끝단의 속도는 V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갑니다. 오메가 크로스 R 그냥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 되겠습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스칼라 값으로 쓰면 오메가 R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오메가는 V는 오메가 R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는 R분의 V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걸 뭐 다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여기서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뭐 바퀴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이 수식들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는 기차키를 따라서 이렇게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곡선 주행을 하게 될 때에는 R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등속도로 움직이는데도 가속도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운동을 하게 되면, 원 운동을 하게 되면 등속도로 여기는 움직이더라도 실제 시스템은 안쪽으로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속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잘 이용을 하면요, 우리가 찾기를 지나갈 때 커브를 틀 때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는 MA이기 때문에 MA는 뭐냐? MAR 앞서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M R분의 V제곱으로 수식을 써놓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퀄입니다. F는 그럼 뭔데? F는 바깥쪽에서 버텨주고 있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R 방향인데 반대쪽으로 화살표가 마찰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주의할 거는 이건 정적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정적이냐고요? R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만 이쪽 방향, 그러니까 세타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R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변수, 정적 마찰 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식이 m은 지워지고 이와 같은 수식이 커브를 돌 때의 마찰 계수하고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나고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R분의 V제곱은 정적 마찰계수 μs 곱하기 중력가속도 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커브를 돌 때 현상들인데요. 커브를 돌 때의 마찰계수가 정해져 있다면 V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V가 커지면은 바깥쪽으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 계수가 일정한데 V가 빨라지게 되면 이걸 이렇게 돌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이제 으악 하고 밀리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지금 지구에 있는데 화성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성에 가게 되면 중력과 속도가 떨어지죠. 지금보다 작아지게 되겠고요. 뭐 화성이 정확하지 않다면 달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 G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똑같다 쳐도요. 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반지름에 대해서 V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은 일정하지만 똑같다 하더라도요. 달과 지구가 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뭔가 얘가 눌러주는 힘이 부족해서 코너를 돌 때 V는 훨씬 더 작은 것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되게 줄여야지, 천천히 가야지 코너를 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 μs 마찰 계수도 일정하고 중력도 일정해서 여기가 다 일정하다면 반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커지면 이 값이 일정하니까 V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보면 반지름을 되게 크게 해놓으면 속도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곡선의 반경 곡률이 R이 반지름 R이 작아지게 되면 속도도 역시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고속도로 커브들이 설계가 되는 거고요. 110km로 100km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뮤S하고 G에 대한 값들이 있으니까 이때 R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토목과 또는 건축은 아니죠. 토목 쪽에서 도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회전 반경보다 빠른 속도 V로 미끄러지지 않고 돌려고 그러면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는 무조건 미끄러지게 돼 있고,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회전 반경을 되게 크게 하면 좋은데 도로라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면은 옆에서 봤을 때 도로를 이렇게 삐뚤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차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곡선의 도로의 각도를 살짝 꺾어주게 되면은 작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도 고속으로 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뮤에스 이거보다 커져 가지고 차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너를 돌 때 차가 여기를 돌다가 바깥쪽으로 밀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드리프트를 해가면서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갑자기 차가 이렇게 잘 가고 있던 애가 드리프트를 하니까 슬립이 되면서 드리프트 일어나면 이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마찰을 받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마찰 계수를 높여가지고 마찰이 높아지니까 버티면서 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곡선을 쫓아가지 못하고 차를 비틀어 가지고 마찰 계수를 더 극단적으로 높이는 행동들, 그리고 스키딩 돼서 미끄러지면서 지면에다가 타이어 자국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프트를 못하면 이제 스키딩이 그냥 일어나면서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도로에다가 이런 마크를 만들고서 여기 가서 꽝 하고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은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중간 과정도 유도하는데 와씨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식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이제 보시면은 노이즈하고 스피드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L8, C1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 L8, C1 예제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는 여기에 0.2 정도 가속도에다가 비례식을 살짝 써줘서 가속을 되게 잘 안 되게 했었는데 0.2보다 3배가 높아져서 0.6을 제가 곱해놨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디설러레이션 감속하는 게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0.6 원래 가속도보다 많이 낮췄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일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L8, C1 예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위치 잡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안 하고 헤딩 앵글 가지고서 현재의 위치들을 더해 나가는 방식인데 여기에 랜덤 함수가 지금 들어갔죠. 랜덤 값은 여기에 이 시스템에서 랜덤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소수 레벨의 어떤 값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2배라고 1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0.01, 0.01을 곱했기 때문에 RX, RY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1 사이에 무언가 소수들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노이즈가 되겠고요. 이 노이즈를 완전 랜덤한 화이트 노이즈급이 위치 잡을 때 X, Y에다가 RX, RY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위치가 0.01 플러스 마이너스 0.01 사이의 값들로 막 XY 좌표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의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고요. 랜덤 요소들에 의해서 차가 좀 흔들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L8C1이 되겠고요. 이 L8C1 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고, 잘못 썼네. 자, 이 L8C1 예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야, 달려! 예, 포르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911 차량이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갖고 타시고요. 조심해서 타시고요. 예, 이 911 이 예제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가속도 레벨이 3배가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한 요소들이 길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고요. 여기에 쓰고 있는 지금 LFA 차선 쫓아가는 기능은 L7C9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속도하고 가속도 되게 높였고요. 3배를 높여놨고 그리고 랜덤 노이즈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달려보실까요? 지금 포르쉐 911 버전이 되겠고요. 멋진 색깔로 도색을 해놨습니다. 네, 번쩍번쩍하죠. 좋습니다. 앞부분에는 빨간색 센서를 앞에다 달아놨고요. 헤드라이트 색칠하기엔 좀 귀찮아서 이제 그러면 차를 한번 구경을 다 하셨으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 악셀 100%로 페달 밟았고요. 제로 100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코너 도는데 오씨 엄청나게 지금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고요. 오씨 오 제가 중간중간 너무 많이 나가서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는데 굉장히 많이 튀어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L7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는 있지만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거의 운전을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이제 브레이크 걸고 멈추겠습니다. 사고 나기에 딱 좋은 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보시면 노이즈하고 노이즈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올렸더니 지금 스피드는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까는 99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25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60 정도에 맞춰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거는 뭐 운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하고 지금 노이즈 때문에 차가 찍찍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포르쉐 이런 거 포르쉐가 아니라 포쉐죠. 포쉐 이런 걸 막 이렇게 저도 어릴 때는 좋아했습니다만 별로 관심도 없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예제를 준비를 하면서 아까 살짝 그림은 나왔지만 그 뭐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폴 워커이고요. 이 포르쉐 타다가 죽은 사람으로 이제는 유명해졌죠. 옛날에는 포르쉐 타다가 죽은 게 제임스 딘이 포르쉐 타다가 죽었었는데 최근에 이 폴 워커가 포르쉐 타다 죽은 사람으로 다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딸도 꽤 큰 딸이 있었는데 한 거의 20살 된 딸이 있었는데 전봇대하고 박아가지고 안타깝게 죽었죠. 자, 그래서 이 포르쉐 911 버전을 가지고 앞서서 얘기했던 LFA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LFA 시스템 튜닝을 이 L8C1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의 저 산타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동 마는 동 했었는데 이게 이 예제에서는 이제 숙제 29번입니다. 뭔가 제어를 이제 제대로 걸어주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속도도 좀 보시고요. 속도 이미 130이고요.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속도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시고요. 지금 250인데
브레이크 걸어서 200까지 떨어졌고요. 브레이크하고 뭔가 LFA 시스템 PD 컨트롤들을 잘 하고 나니까 이제 위에서 보신 장면입니다. 겁나 빠른데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휙 하고 돌고 있고요. 엄청 빠른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빠른 녀석에서도 PD 컨트롤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코너웍들이 되고 있고, 스피드 보시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은 스피드가 거의 260 풀로 밟았다가 첫 번째 코너는 좀 가속이 좀 덜 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코너부터 거의 200대 초반에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00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미친 듯이 흔들리는 데모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PD 컨트롤 부분만 튜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PD 컨트롤을 얼마만큼 튜닝을 잘 하시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한 대 쏴드릴 테니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앞서서의 전략들, 코너링에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턴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기능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예제가 워낙에 이제 브레이크 거나 안 거나 비슷비슷하게 통과하기 때문에 포르쉐 예제를 제가 들고 왔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은 코너워크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주면은 코너에서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브레이크는 조금만 걸어주시면서 PD 컨트롤 가지고 핸들 조정만 잘해서 이렇게 통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씩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프로 레이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운전하는 거를 보면은 핸들을 1초에 한 10번 정도 움직입니다. 진짜로 와 거의 진동을 하듯이 핸들을 움직이면서 200km가 넘는 골목에서 제가 90km 가는 거 보고서 뒤로 넘어갔는데 정말 빠르게 핸들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들 조작을 빠르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진동이 있고 슬립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핸들을 타다다닥 움직여줘서 댐핑 걸어줘서 밀리지 않게 하고 이 속도를 가지고서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 컨트롤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앞서의 예제하고 이 숙제를 하시면서 많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PD 컨트롤에서 P만 걸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될 텐데 그 흔들림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노이즈가 들어가면서 앞서서 예제 보신 것처럼 차가 막 미친 듯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보시면은 노이즈도 있고 슬립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니까 앞서서의 개인 튜닝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P 값도 많이 흔들리고 D가 그래도 동작을 해서 크게 흔들린 다음에는 코너를 돈 다음에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P 컨트롤의 효과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폭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시스템에서는 P값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댐핑, 디컨트롤을 추가해 주셔서 빨리 에너지를 뽑아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PD 컨트롤의 기본적인 개념이 P는 에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D는 에너지를 빨리 빼내가지고 컨트롤러에서 투입된 P 컨트롤에 의해서 투입된 에너지를 빨리 저항을 걸어줘서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에너지를 빼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고속으로 코너를 도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예제는 코너를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 PD 컨트롤의 성향들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3학년 때 더 많이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제어에 대한 컨셉들을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다 배우고 넘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속성들이 PD 컨트롤에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이 자동차 예제 가지고 다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 29번까지 일단 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코너를 돌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 이유, 이론적으로도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고요. 뮤에스가 지금 살짝 흔들렸던 겁니다. 슬립 팩터들이 들어가면서 뮤에스가 살짝 흔들렸고, 그 다음에 R은 일정한데 V는 굉장히 빨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요? 뮤에스는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0.01처럼 이 값들이 흔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위치 정보들이 매 순간 0.01씩 앞뒤 좌우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고 이 R 값은 여전히 똑같은데 V는 몇 배가 늘어났어요. 2.6배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 관통을 했을까요? 방법은 이 수식 안에 있습니다. 핸들을 많이 꺾어주게 되면 반경이 좁아지게 되겠죠.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핸들을 많이 꺾어주고 또 풀렀다가 많이 꺾어주고 해서 이 사이를 이런 식의 약간씩 반경을 좁혀주면서 빨리빨리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일단 회전 반경 조절을 잘 하셔서 PD 컨트롤의 효과를 가지고 이 코너를 탈출했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폴워커 추모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